오늘 뭐 나오신 분들이 다 국회의원이시거나 전 국회의원, 홍 선생은 전 국회의원이신데 전 졸지에 그야말로 차출된 폴리패스입니다 말이죠. 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차출돼 버려. 이제 보니까 들어보니까 비슷한 결론은 저 김기식 소장이나 또 조성래 의원이나 뭐 비슷한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 의원께서 노동법은 이게 저희들도 이제 제안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말이죠. 문제의식은 비슷한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잡다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에 바로 들어오는 그야말로 우리 이재명 후보의 그 사이다. 머리에 쏙 들어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그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여기 불평등 문제, 불공정 문제, 부정의를 지적하시면서 평등, 공정, 정의로운 어떤 그걸 길로 가야 된다. 그런데 현재 그 불평등이 또는 불공정이 부정의가 어디서 생겼냐 이게 대한 그 어떤 정확한 직접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있고 거기서 어떤 하나의 그 포괄적인 개념이 나와서 그것으로부터 모든 정책들이 이렇게 도출되고 그 의미를 그 획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시대 교체라고 하시는데 시대가 무슨 시대길래 교체해야 됩니까? 도대체. 예. 그래서 저는 그 시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있어야 되지. 물론 일반 국민들이 그런 어려운 말을 모르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차원, 우리가 오늘 토의하는 차원에서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현실의 진단과 또 어떤 개념적인 이해에 기초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책 내용은 비슷한 게 많고요. 그러나 그 근본 어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양극화, 부채주도 성장 이것을 물론 이 정치나 사법개혁이나 이런 쪽도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주로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채주도 성장을 포용적 삶의 질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다. 즉 평등이니 공정이니 정의의 문제 이것이 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개념 하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사이다 결론은 결국 정세를 해야 되는데 정세 김 소장 발표도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출을 불필요한 거 줄이고 특히 뭐 경제사업 관련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정세 얘기는 한마디도 없으시네요. 어쨌든 저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정세가 있어야 된다. 그에 따른 복지 이제 주로 보편복지 저희들은 보편복지 중심에다가 이제 다른 선별적인 복지도 같이 물론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중심은 보편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진단을 우리가 내린다면 그 뭐 시대가 뭐냐 지난 이와 같은 이른바 헬조선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유래한 것이냐 뭐 좀 이제 개념적인 얘기인데 바로 지난 20년간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진 또는 국제 체제까지 된 체제로 고착된 이것이 2008년에까지 지속되고 그것이 이제 붕괴된 다음에 그 이후 또 근 10년 동안 이른바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없이 돈을 풀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저성장 그다음에 장기 침체의 늪에 지금 거의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뭐 각국의 사정이 또 각국에 따라 사정이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모든 그 헬조선의 원인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드레스 해야지. 그것을 대한 어떤 대책을 내야지. 그다음에 뭐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또
어떤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불확실성에서 투자도 일어나지 않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 세 가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노동 자본의 권력, 그다음에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하면 주주의 권리, 또 더 나가면 뭐 여러 가지 무슨 기관 투자가 더 있고 이런 권리, 그다음에 시장 이런 그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과대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권력이 넘어가서 그 결국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불안정도 가져오고 소득 분배도 양극화되고 결국은 2007년 경제가 세계적으로 붕괴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이제 팽배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왔고 그것이 다 연결돼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또는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그 어떤 것이 나오겠냐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그래 딴 분들은 어떻게 토론문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제 토론문은 길게 자세히 있습니다. 그래 12분 동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토론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10대 90 상위 10% 대 나머지 90%의 그 소득 불평등이라는 건 양극화 정도라는 건 미국 다음으로 심하다. 그게 뭐냐? 왜 그러냐? 그것은 상위 1%라는 게 이제 자산 계층인데 자산 계층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그다음에 그 9%는 뭐냐? 그 1%에 협조하는 과거에 미국도 다 전 세계적으로 경영자 전문 경영인이 경영청이라는 것은 노동의 권한이 강화됐을 때는 노동에 협조했는데 자본에 협조하면서 그들의 이제 소득도 증대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의 소득이 엄청난 정도로 그 팽창하면서 그 밑에 계층은 소득이 정체하거나 심지어 감소하거나 뭐 이렇게 돼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국의 현실, 불평등, 불공정, 불안정도 있죠.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제가 다 인과관계를 적시했습니다만 이것이 유일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게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중소기업, 대기업 양극화도 그렇고 정규직, 비정규직도 그렇고 일반적인 소득 분배 양상도 그렇고 그다음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라는 게 어디서 생겼냐. 그다음에 오늘 소장 발표에서는 안 나왔지만 자영업은 왜 이렇게 팽창해 있느냐 하는 문제 등등 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는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년간의 그 신자유주의의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모든 현상을 인과적으로 연결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영업 문제라는 것도 그 자체가 자영업자들이 알아서 자기가 창업했겠지. 왜 550만 명이 됐나? 과대한 이 자영업이 그런 게 그게 아니고 바로 많은 그 기존의 어떤 직장에서 나온 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생활 경제적인 삶을 도모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과잉 창업을 해서 이제 이 팽창한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니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통로로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도 여하튼 전체 연관성 속에서 생긴 최종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문제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2008년 이후에는 부채에 의해서 경제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건데 이게 그 다음에 있습니다만 임계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미국인이 뭐 다른 서구 유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른바 포퓰리즘,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게 뭐냐? 바로 양극화라든지 중산층 붕괴에 대해서 저성장과 이런 장기 불황이 지속되니까 중산층이 인내심의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그 어떤 정대하는 이 불평등과 불만과 분노를 이민자니 외국인이니 무역 상대국에 대한 어떤 분노를 통해서 표출시키려는 이런 방식.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기분이 정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문제를 직시하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어떤 포괄적인 용의주도한 어떤 행동 계획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경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3쪽인데 자료집 그게 저희들은 결국은 3단계로 해서 과거 대공황기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또 저 스웨덴이라는 사람, 한센 총리 이런 사람들이 했던 어떤 기존의 과도한 시장 자본주의가 가져온 그 문제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방식을 에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우리 한국 현실에 맞는 어떤 용의주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비를 하고 특히 성장만 하면 뭐합니까? 다 양극화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선하는 것이 결국 목적인데 GDP 말고 뭐 GDP 뭐 2% 성장은 요새 2%대 뭐 1%대로 떨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지표라는 것도 우리가 개발해서 그게 적어놨죠.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어떤 그야말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성장이라는 것도 우리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세계 전략, 릴리프, 리폼, 리커버리 세 개의 R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시간 다 됐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부채 주도 성장을 중대시키기 위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민간 주택 그 공급이 과잉돼서 주택시장 불안정해지는 문제 이런 문제 등등도 해결해야 된다. 자영업 문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는 복지 사회 수당 중에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다른 후보들도 이게 지역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자영업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요거 지역 상품 이거는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님의 어떤 전매 특허인데요. 이건 매우 좋다. 그다음에 2단계로는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폐기를 위한 제도개혁, 노동권 강화를 위한 그런 걸 해야 되고 노동법원 얘기도 했는데 저희들도 그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유사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벌 개혁 관련해서는 그 주주 권리, 떠내기 자본 너의 권리를 강화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걸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그래서 재벌 개혁 관련해서도 뭐 리코법이라든지 뭐 많이 들어보실 텐데 노동이사제 등 이런 것 이걸로 불충분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을 도입할 것을 얘기했고 중소벤처기업엔 이런 떠내기 주주들의 이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 성장을 막기 때문에 차등 의결권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복지는 뭐 더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중소기업 위주의 어떤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인력은 지금은 임금이 1,000만 원, 1,500만 원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도저히 주요 어떤 능력 아주 유능한 인력이 가지 않는다. 그런 중소기업 성장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적어도 중소기업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좀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투자기금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는 지금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투자가 활성화될 수 없다. 그래서 선도투자기금 조성 한 50조 이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논문에 대한 토론을 하라고 그런 줄 알고 저한테 보내준 논문들에 대해서 뒤에 코멘트 적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